지난번에 어느 구독자께서 펠리페리돈이라는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러셔서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 정입니다. 펠리페리돈이라는 거는 화학 성분명입니다. 상품명이라든가 이렇게 쓸 때는 인베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인베가가 이제 몸 안에 디포로 한 달 동안 있도록 이렇게 주사를 놓는 경우 인베가 서스티나라고 그러고요. 저는 한 번도 이 약을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베가 트린자 그러면 이건 3개월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가는 약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의 리셉터를 갖다가 이렇게 막기 때문에 비정형 항정신과 약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약입니다. 그리고 다른 항정신제 약들처럼 정서를 안정시키는 거,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양극성 질환에도 그러니까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미국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약청에서 공식적으로 이 약을 쓰는데 굉장히 좋다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한 그런 분야는 첫 번째가 성인의 조현병, 그 다음에 12세 이상 되는 청소년들. 아직 12세 이하는 이 약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인베가도 12세 이상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베가 서스티나라는 거는 한 달 동안 이제 이걸 디포를 썼던 건데, 이것을 적어도 4개월간 치료를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럼 인베가 트린자라고 해서 3개월짜리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베가 서스티나를 4개월 치료를 받았거나 인베가 트린자로 3개월짜리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랬을 때는 인베가 하이페리아라고 6개월짜리 그 디포 약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조현병과 조울증이 같이 있는 경우거든요. 그게 조현정동 장애인데 거기에도 이 약이 쓸 수 있다고 FDA 승인이 나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오프 레이블이라고 그래가지고 쓰는 경우에 그런 것들 어떤 것이 있냐면은 어떤 사이코시스 정신증이라도, 가령 예를 들면은 정신증이 오는 거는요 약물 중독 때문에도 오고 아니면 내과 병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만일 신장, 키드니, 콩팥에 문제가 많아서 이 노폐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 그럴 때 정신 증세가 올 수도 있고, 또 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도 정신증이 올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올 때 그때 다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급성으로 오는 조증이나 경조증 또는 Mixed Manic State 이럴 때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폴러 디스오더가 있는 사람들을 유지 치료하는 데도 이 약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우울제를 써가지고 치료가 안 되는 Treatment Resistant Depression, TRD라고 요새는 부르는데요. 워낙 우울증이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게 도움이 되고요. 아이들이나 청소년, 특히 아까 12살 이상 되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환자들이 너무 공격적이 된다던가 너무 위험하게 행동을 할 때 이 문제가 있는 그 환자들에게 쓰면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들 가끔 아주 심하게 행동 문제가 있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어떤 경우는 성격 변화가 심하게 와가지고 많이 공격적으로 되고 이런 경우에 쓸 수가 있고요. 노인들은 근데 이제 작은 양을 써야겠지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영 충동성이 많고 조절이 안 되는 환자들, 이런 경우에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TSD, 그러니까 상처 후 스트레스 증세가 있을 때 이런 분들이 어떤 때는요 전혀 잠을 못 자고 일상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약들, SSRI 같은 약들로 우선 치료를 하는데 대부분은 잘 반응을 하면 좋은데 안 될 경우 이런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이제 이해하기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도파민 2 리셉터를 이렇게 블락해가지고 도파민이 많아지면 사이코시스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사이코시스를 이렇게 줄여주고, 그래서 감정을 좀 편안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또는 세로토닌 2 그 리셉터를 갖다 이것도 블락시켜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두뇌 어떤 부위에서는 도파민 생성, 프로덕션을 도와준답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카그니션, 인식작용과 감정 조절을 향상시키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많은 신경 그 전파 물질들, 가령 뭐 노에피네프린이라던가 아세틸콜린, 가바 이런 여러 가지들과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 약효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같이 일을 한다고 그러고요. 세로토닌 7번 엔타고니스트 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울 증세를 낫게 해준다. 그러면 약효는 언제 나타나느냐? 대개 그 사이코시스, 정신증 증세는 대개 일주일 안에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식 작용을 올리는 거는 조금 몇 주가 걸리고요. 적어도 4 내지 6주를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이 약이 정말 듣나 안 듣나 알아보려면. 그래서 좀 기다리고, 특히 음성 증상이 있죠. 그러니까 스키즈프레니아, 조현병에는 양성 증상이 있고 음성 증상이 있습니다. 양성 증상은 delusion, 망상, 그다음에 hallucinations, 환청, 환시, 환각 이런 것인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빨리 치료가 되는데, 음성 증상은 뭐냐면 환자가 사람도 보려고 안 그러고 모티베이션도 없고, 그러니까 A 모티베이션, 그 다음에 소셜한 액션 전혀 안 하고, 이런 네거티브한 음성 증상들은 어떤 때는 16주 내지 20주를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4달 내지 5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시간을 두고서 음성 증상이 없어지는 거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의 증상,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냐? 첫째, 양성 증상이 줄어들긴 하지만 어떤 때는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환자는요, hallucination, 이게 음성이 들리는 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요. 근데 그분은 그게 자기 애인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그걸 자기가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그 환청은요, 정상인에서도 어떤 때는 잠이 들 때 그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또 잠에서 깰 때도 가끔 게 들리는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도. 그래서 그거를 히프나거기 또는 히프나팜픽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꽤 많은 사람들한테 올 수 있습니다. 어린애들한테서도 오고요. 그리고 애도 현상 중에서 저 같은 경우도 제 첫 번째 남편이 가시고 나서 너무나 제가 그 마음이 괴로웠는데, 같이 이렇게 둘이 아침이면 쓰던 그 세면실에 와서 있으면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 남편이. 그래서 그때 저도 어떤 점에서는 그 환청을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건 물론 임시적이고 제가 이게 정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이게 이제 정말 이게 진실이라고 믿으면은 그거는 좀 위험하겠지요. 그러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위험한 환청은 있습니다. 위험하게 command type,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 너는 누굴 가서 해쳐야 된다, 아니면 넌 가서 죽어야 된다, 이런 거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양을 올리고 무슨 일이 있어라도 그건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양성 증상이 줄어는 들지만 어떤 때는 완전히 없어지지는 못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현병에서 음성 증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그 다음에 환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인식, 생각하는 거, 결정하는 거, 그 인식 문제나 정서, 그런 데 모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그 조현병 환자들의 경우에서 완전히 증세가 다 없어지지는 않고 약 3분의 2 정도는 증세가 훨씬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훨씬 이제 그런 환자들이 매일 생활을 한다거나 인간관계 한다거나 그런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약 5% 내지 15%의 조현병 환자들은요, 이 약을 쓰면은 증상이 반 이상, 그러니까 50%에서 60% 정도 이상으로 증상이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건 대개 약을 1년 정도 쓴 후에 굉장히 이런 환자들을 슈퍼 리스폰더, 특수 반응 케이스들, 아니면 좋은 반응 케이스들, 또는 awakener, 깨어있는 자, awakener, 병으로부터 깨어난 자, 이렇게로 부르고요. 이런 awakener나 super responder, 이분들은 자기가 직장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누구와 같이 오래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애인이라던가 부부관계, 뭐 이런 친구관계, 그 다음에 독립된 생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게 100%가 아니고 5 내지 15%라니까 10명에 1명 이 정도니까 아주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계속 치료를 해서 좋은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요. 이 첫 번째 이제 에피소드를 때는 1년간 적어도 치료를 하고, 만일 많이 좋아졌는데 약을 끊었다가 두 번째 증상이 왔다, 또는 세 번째 증상이 왔다, 그럴 때는 그냥 쭉 연고에 쓰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발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여태까지는 조현병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양극성 환자, 조울증 환자의 경우도 반 이상의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요. 조증 증세가 완전히 금방 잘 잡히고 또 유지 치료를 해가지고 재발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근데 만일 이 약을 썼는데 인베가를 써서도 별로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좀 기다려 보다가 다른 이제 항정신제를 써보는 거죠. 그리고 만일 두 가지를 썼는데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책의 저자는 닥터 스타일이라는 분이 이제 쓴 책인데, 클로자핀을 써라 그래요. 근데 이 미국에서 처음부터 저희 클로자핀이 나올 때부터 여기 미국에 있는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훈련을 받을 때는 클로자핀은 이제 백혈구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특별히 훈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은 정신과 의사들만 썼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특히 제가 알고 있는 조은의 마음약국에 조은의 형제들 클로자핀을 아주 오랫동안 쓰시면서도 지금 별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요즘은 미국에서도 지난 정신과 아메리칸 사이키아트릭 어소시에이션 협회에 갔을 때 그런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클로자핀이 그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약이 아니다. 이 약은 정말 훌륭한 약이니까 우리가 더 써야 된다. 지금 그런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처럼 훈련을 할 때 이 약을 안 써봤던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이게 용기가 잘 안 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책에서는 두 가지 약 썼는데 안 듣는다? 그럼 클로자핀 써라. 그렇게 지금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정신제만으로는 치료가 잘 안 되는 수가 많고, 특히 이게 이제 양극성 질환일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데파콧 또는 러믹탈 이런 약들을 보충해서 써본다.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이상하게 치료가 잘 안 되고 안 좋아지는 걸 보면은 어떤 경우는 환자들이 약을 처방한 대로 안 쓰는 수가 있으니까 비협조적인 거죠. 근데 그게 부작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면은 부작용이 적은 약으로, 가령 예를 들면은 제가 보기에는 퀘타이핀 같은 약은 참 부작용이 적습니다. 제 경험에서는요. 그리고 올란자핀도 부작용이 적은데 그거는 이제 체중이 많이 늘어서 문제지요. 이제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적은 약으로 한번 바꿔봐라, 이렇게 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을 써가지고 지금 잘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상담 치료나 재활 치료를 좀 해라. 그러면 어떤 때는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자가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 때는 혹시라도 환자가 몰래 술을 마시거나 뭐 다른 약, 마약 같은 걸 쓰지 않나, 그것도 알아봐라. 지금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약물 치료를 하는데도 좀 효과가 적다. 그래서 같이 쓸 수 있는 약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파콧, 그게 이제 벨프로익 애시드라고 그러죠. 또는 다른 무드 스테빌라이저들, 가령 예를 들면 러믹탈, 카바제핀, ok스카바제핀, 그 다음에 토파이러메이트, 이것도 에필랩시에 쓰는 치료제인데요. 전부 다 그 뇌의 그 에필랩시, 경기하는 거, 시저를 갖다 막아주는 엔타이 컨버전트, 뇌전증 치료제들입니다. 그리고 리튬, 그 다음에 벤조다이아제핀도 같이 써볼 수가 있다. 벤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그 전에 잘 이걸 쓰면은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뭐 이제 이럴 때 급하게 아니면은 공황장애 올 때 이런 약을 쓰면은 금방 이게 치료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습관성을 만들 수가 있는 약들이다 그랬지만은 이렇게 조금 다른 약하고 같이 첨가해서 쓸 때는 이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비정형 항정신제 약을 쓸 때는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체중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체중을 먼저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MI, 베이절 메타볼릭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의 체중을 그 몸무게에 뭐 제곱으로 해서 나누고서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한 것이 이제 BMI인데요. 이게 25가 넘으면 제 기억에는 이제 체중이 좀 오버되는 거고, 이게 뭐 30이 넘고 뭐 그러면은 이제 비만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BMI 체크를 요즘은 그냥 기계로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BMI 체크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라든가 아니면 가족 중에서 과거에 당뇨가 있었다던가 아니면 심한 고혈압, 신장병 이런 것들이 있었나 한번 알아보라. 왜냐면 그런 경우에 다시 이런 약을 쓰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둘레를 재라 그러는데, 허리둘레를 잴 때는 이게 배꼽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재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둘레가 늘어난다는 거는 메타볼릭 신드롬, 그러니까 대사 장애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 장애는 뭐냐면은 체중 늘어나고 혈중 당의 지수가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자꾸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걸 메타볼릭 신드롬, 대사 문제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이 허리가 둘레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그 대사 문제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아니면 치료를 하면서 우선 영양사한테 좀 보내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이런 약을 쓰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 단 것, 스윗한 거를 자꾸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사한테 보내서 그걸 배우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운동을 한다고 그러지만 처음에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 피지컬 트레이너, 요즘은요 그 운동 훈련시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그 운동 트레이너 분한테 많이 제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공부들도 많이 하셨고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라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는 분들은 가능하면 담배를 끊는 게 좋고요. 왜 그러냐면은 담배를 피다 보면 술도 마시게 되고 모든 그 다른 서브스턴스들, 물질로 들어가는 아주 첩경의 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많은 제 의과대학 선배라든가 뭐 동창들 보면은 담배 피우는 분들이 또 술도 많이 마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걸 끊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 중에서 특히 주의해야 되는 거, 위험한 것들은,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드물지만 이게 이제 그 파킨슨 비슷한 그 증세, 이걸 갖다 이제 엑스트라 피라미달 사이드 이펙트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리스페리던을 그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걸 쓰면은 왜 남자들이나 청소년 남자애들이 이 가슴이 이게 부풀어 오르고 어떤 때는 거기서 우유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놀라게 되죠. 그게 프롤렉틴이라는 물질이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프롤렉틴은 본래는 여성들이 아기를 갖다 임신해서 이제 아기를 출산하고 이럴 때 아기한테 우유를 많이 주려면은 이 프롤렉틴이 나와야지만 그걸 주는데 리스페리던을 썼을 때 그게 많이 와서 제가 이제 미리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인대가도요 리스페리던의 그 다음 대사된 그런 화학물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부작용이 오는 거죠. 그래서 프롤렉틴 이제 증가되면은 젖이 나올 수가 있고 가슴이 이제 조금 이렇게 부풀어 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떠올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비정형 항정신제에서 올 수 있는 당뇨병이라던가 그다음에 지방의 증가가 올 수 있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캄다운 시키는 트랭킬라이저니까 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맥박은 오히려 조금 올라가요. 그리고 침이 많이 나온다고 하고요. 그 이제 orthostatic hypotens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때도 이게 누워 있다가 갑자기 앉거나 그러면 약간 이게 피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약간 내려가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앉았다 갑자기 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몸의 위치에 따라서 정상적으로도 혈압이 조금 떨어지는데 이런 약을 쓰면 그게 조금 더 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좀 어지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천천히 누웠다가 일어날 때라던가 앉았다 쓸 때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tardive dyskinesia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항정신제에서 올 수 있는 거는 이제 입이 이렇게 찡긋찡긋한다던가 코를 이렇게 그 산토끼처럼 한다던가 involuntary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비자율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tardive dyskinesia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은 대개 이런 항정신제를 아주 오래 쓴 경우 옛날에 쓰던 그 티피칼한 약들에서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티피칼한 항정신제도 아주 오래 쓰고 나면은 이렇게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이런 그 무브먼트 디스오더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우선 모든 약은요 처음에는 부작용이 좀 옵니다. 뭐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뭐 구역질도 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에 대해서 무슨 실험을 할 때는요 이 밀가루 약하고 보통 약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환자들한테 드리는데 이 밀가루 약을 잡수신 분들도 막 토악질하고 막 그냥 막 어지럽다 그러시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약 12%에서 12%면은 100명에서 12명이니까 꽤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그만큼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조금 기다려보고 그 기다려보다가도 계속 문제가 많다. 그러면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involuntary 원하지 않는 뭐 어떤 때는 발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좀 움직여진다던가 뭐 이런 경우 또는 tardive dyskinesia 같이 얼굴에 무슨 이런 게 나타날 때는요 이때는 벤조다이아제핀 써도 되고 또는 크립토헤프다인이라는 약이나 아니면 멀테저핀 또는 베타블로커 이런 약들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중이 불어나는 것이 항상 제가 큰 문제라고 그랬으니까 운동하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요즘은요 이런 약들 때문에 체중이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뇨 환자들이 제일 처음에 쓰는 약이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 메트포르민도 요새는 많이 이제 의사들이 처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오젬빅이라던가 뭐 이런 그 체중을 날리는 약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요새 미국에서는 가격도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tardive dyskinesia 같은 게 생겼다 그러면은 그때는 베나진이라는 약 또는 듀테라벤자베나진이라는 약을 쓰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그
저희가 어른을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고 저는 주로 소아하고 청소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쓴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인베가를 쓸 때는 이제 입으로 이렇게 먹을 때는 하루에 6ml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동안 유지 치료를 하는 경우 그걸 이제 인베가 서스틴하죠. 그럴 때는 117mg 한 달에 이제 그걸 주사를 주면은 한 달 동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똑같이 다 117을 할 필요는 없고 뭐 39에서부터 234 사이로 용량을 이제 결정하라 그러네요. 그리고 3개월간, 6개월간 이때 전부 다 치료 그 양이 이제 다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저는 이 약을 안 써봤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어떨지는 설명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파마코카이네틱스라는 건 뭐냐면은 약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 몸 안에서 일을 하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베가는 리스페리던의 한번 대사가 된 아주 액티브한 그 대사 물질이다. 그 다음에 이 약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반이 감소되는데 23시간이 걸린다니까 굉장히 오래 몸 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약을 이제 하루에 6ml씩 쓰다가 갑자기 끊어버리는 경우는 오히려 병이 다시 옛날에 치료됐던 것이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테이퍼 오프 하라 그러네요. 내가 싫다 그래서 확 끊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테이퍼 오프 하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약을 쓰면은요 혈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혈압약의 효과를 올려준답니다. 그래서 저혈압이 될 수가 있겠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도파민을 줄여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면은 갑자기 저혈압이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뭐 뜨거운 그 사우나라든가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갑자기 혈관이 이렇게 팽창되고 그러다 보면은 혈압이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더울 때라든가 또는 수분을 너무 안 마셔가지고 탈수된 상태는 이 물이 있어야지 우리가 혈압이 유지되거든요. 우리 몸 안에 70%가 물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이 그 혈액 속에 있는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거기 물이 줄어들면은 그 혈압이 확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이 약을 쓸 때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심전도를 찍으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심전도에 Q라는 것도 있고 T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너무나 이게 프롤롱게이션 느리게 하면은 그렇다는 건 심장에 문제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그 항정신제는 티피컬하건 에티피컬하건 즉 정형이건 비정형이건 간에 사람을 갖다 이렇게 감다운 시킵니다. 따라서 이 약을 먹고 나서 뭐 운전을 한다던가 뭐 운동을 너무 한다던가 이러면은 조금 힘들겠죠. 그리고 무슨 뭐 수학 문제를 푼다던가 세금 보고를 한다던가 이럴 땐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약들이 체온을 조절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 온도가 높은 사우나를 한다던가 또는 너무 심한 운동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땀으로 다 나가니까 탈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음식을 삼키는데도 어떤 때는 이게 지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너무나 이게 시데이션을 시켰기 때문에 머슬을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은 이게 식도로 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옆에 있는 그 기도로 가게 되면은 에스피레이션 뉴모니아 그 음식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피레이션 뉴모니아가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할 것.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전도에서 QT 그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심장에 문제가 올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 50년간 정신과 의사 하면서 이런 항정신제를 많이 썼지만 이런 환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이 프라이어티즘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프라이어티즘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트레저돈을 써서도 올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캄다운 시키는데 오히려 그 남성의 생식기가 이게 이제 발기가 돼가지고 금방 이렇게 내려앉질 않고 발기된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환자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금방 응급실에 가셔가지고 뭐 베나두릴 같은 거 주사를 맞거나 그러면 금방 내려앉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일시적인 거니까. 그러나 이런 것도 올 수 있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정신과 약들 중에서 아주 드물지만 이 seizure, 경기가 올 수가 있으니까 만일 옛날에 경기가 있던 사람이라면 조금 더 조심을 하라 이제 이러네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살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아직 충분히 우리가 연구가 되질 않았으니까 일단은 써보지 말자 그러고요. 이 약의 장점은 다른 항정신제를 쓰다가 잘 안 됐던 경우에 이 약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리고 다른 약들에 비해서 이 약은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난다. 예를 들면 리스페리던을 갖다 한 번 더 대사가 된 형태니까 액티브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이게 빨리 더 효과가 나타나겠죠. 인베가 팔리페리돈은 어디에 특히 좋은 약이냐? 첫째, 조현병의 양극성 증세. 둘째, 조현병의 음성 증세. 세 번째는 무드 프로블럼, 우울하거나 조증이 있을 때, 그러니까 조울증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들이 너무 공격적이 돼가지고 무염할 때, 그 다음에 환자들이 가령 치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인식의 문제가 심할 때, 이럴 때는 이 약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특히 난폭한 환자, 굉장히 충동적이고 이런 환자들에게는 어떤 때는 두 가지 항정신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 인베가서스틴이나 아니면 인베가트린자 이런 것처럼 디포 주사약을 하나 쓰고 그다음에 오럴 복용하는 것도 한 가지 이렇게 첨가하면은 굉장히 치료하는 데 효과가 클 거다. 제가 지금 이 약은 아직 제가 써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카이저 병원에 있을 때는 35년간 있는데 카이저에서는 새로운 약은 잘 안 쓰고 많이 이게 써가지고 아주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만 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팔로페리돈이 나왔을 때는 제가 아직 안 썼고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제가 파타임만 일을 하니까 이런 새 약을 쓸 그런 심한 환자들이라던가 이런 어른들은 제가 지금 치료를 좀 안 하니까 그러나 제 구독자분께서 꼭 이걸 알고 싶어 하셔서 공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